바다나 호수에 제방을 만들고 물을 빼서 육지로 만든 간척지.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간척 사업을 진행하기에 유리한데요. 고려시대부터 시작됐을 만큼 역사가 깊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간척 사업은 새만금인데요. 1991년 11월 첫 삽을 뜬 이후에 2010년 세계 최장 33.9km 방조제 건설이 끝나고요.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매립이 한창입니다. 고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간척 사업의 기록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. 새만금 복합문화공간 1호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으로 떠나봅니다. 렛츠 고! 여기가 바로 간척의 역사와 간척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그곳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입니다. 개관한 지 1년 6개월 만에 20만 명이 다녀갔대요. 과연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지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. 간척 보러 가야지. 출발. 짠짜잔 짜자자잔. 어머나. 어머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곳 박물관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들었어요. 네, 한국의 간척 역사 그리고 전 세계의 간척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유일, 어쩌면은 전 세계 유일의 박물관일지도 모릅니다. 간척의 역사와 간척의 모든 거 어디 가서 볼 수 있나요? 저희 전시실에서 볼 수 있는데요. 먼저 한 군데 가실 곳이 있습니다. 한 군데요? 어디로 가면 될까요? 이쪽으로 좀 따라오시겠습니까? 네, 저기로 가나요? 네. 이야. 본격적으로 전시실을 관람하기 전 먼저 둘러볼 곳이 있는데요. 바로 옥상 정원입니다. 우와, 아니 여기 다 뭐예요? 여기가 새만금 방조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. 여기예요? 네, 저기 군산까지. 그러면 여기서 물이 계속 들어오고 저기는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. 네, 원래는 저기도 바다였는데 메꿔진 간척지가 된 거죠. 이 간척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방패 간자를 써가지고요. 물을 방패처럼 막은 다음에 그 안을 개척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.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혹은 농사 지을 수 있게 막아내는 그런 사업들을 다 간척 사업이라고 합니다. 간척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? 보통 60년대, 70년대, 80년대까지 간척지들은 보통 10년 정도 잡았는데 여기 새만금 간척은 90년대 시작해서 한 2050년 정도까지 진행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저도 새만금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은데 그러면 저희 상설 전시실로 한번 가서 보시는 게 어떨까요? 가시죠. 예.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에선 국내외 간척에 대한 역사와 정보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데요. 여기는 저희 상설 전시실이고요. 간척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강과 바다, 그리고 한국의 간척, 그 다음에는 새만금 지역의 역사,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간척, 간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여기서 한눈에 보실 수 있다. 간척이 저는 간단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. 역사가 많이 있나 봐요. 그럼요. 고대부터 지금까지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. 이곳에선 6천여 점에 달하는 간척과 관련된 고지도와 민속품, 소장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꽤 흥미롭더라고요. 요새 말하는 초지짐, 덕진짐 뭐 이런 것들을 그렇죠. 찍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간척을 했다라는 기록이, 그래서 기록에 남아있는 가장 최초의 간척지는 강화도 간척지이다. 예전에 진짜 수작업으로 기계 없이 사람이 이렇게 했네요. 참 이 안에 아픔과 또 슬픔이 또 역사가 다 숨겨 있습니다. 전시실 중 가장 흥미로운 곳은 역시 새만금 간척 사업을 엿볼 수 있는 곳인데요. 새만금 존에서는 여기 이곳 새만금 방조제가 지어진 군산, 부안, 그리고 김제, 새만금 방조제가 지어지기 전부터 현재 지어질 때까지의 이 지역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나, 어떤 의미가 있나, 이런 것들을 좀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새만금 간척에 대한 역사가 있는 곳이잖아요. 네. 궁금한 게 이 뒤에 이건 뭐예요? 저 아까부터 이거 궁금해서 청자는 왜 있는 거예요?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. 새만금하고 청자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? 저도 궁금해요. 새만금 방조제를 짓는 중에 방조제가 이제 양쪽에서 오는 중에 점점점 세차게 되고 안에 있던 갯벌이 쓸려 나가는 중에
청자가 발견이 된 거죠. 난파선이 발견이 된 겁니다.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이 고려 청자가 지나가고 해외에서 고려 개경 혹은 조선의 한성으로 가기 위한 꼭 지나가야 되는 길목이었다.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. 전 몰랐던 사실인데요. 이렇게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을 정도로 전시물이 다채로워요. 그게 매력 포인트예요. 간척 전문 전시물들을 통해서 국내의 간척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. 관람객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. 아, 뜨거워. 박물관을 아기 때문에 자주 찾아보는데 새만금 박물관 있다고 해서 남편이 찾아서 왔어요. 이런 걸 잘 몰랐었는데 이게 역사가 잘 나와 있어서 보고 가야 또 나중에 아기가 아직은 어린데 좀 커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자세히 둘러보고 갈 예정이에요. 의외로 뭐 몰랐던 것도 많고 여러 가지 그 보니까 참 잘 왔구나. 와서 보니까 참 좋구나.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에선 기획 전시도 열리고 있습니다. 지금은 부안 개화도 간척사를 다룬 전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. 이렇게 섬이었던 개화도의 역사는 물론 간척 사업을 통해 섬이 육지로 변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개화도 간척 사업이 진행될 당시는 1960년대부터 70년대인데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전 국가적인 과제가 우리나라의 쌀 생산력을 높이는 데 집중이 되었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에서 탄생한 사업이 이 개화도 간척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식량을 위해 대한민국 제1호 간척 사업으로 섬에서 육지가 된 부안 개화도. 간척 전만 해도 개화도 사람들은 바다에선 고기를 잡고요. 갯벌에선 백합과 바지락을 캐며 살아왔습니다. 하지만 1960년대 시작된 간척 사업으로 개화도 앞 바다였던 곳은 넓은 간척 농지가 됐습니다. 바다를 터전으로 삼던 개화도 사람들 또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. (1978년) 바다였던 땅에서 개화도 사람들은 쌀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요. 섬 이름을 딴 개화미는 전국 최고의 밥맛을 자랑할 정도로 명성을 얻기도 했죠. 곡강 같았던 바다를 내준 대신 쌀을 얻게 된 겁니다. 무치댐 섬, 개화도의 어제와 오늘을 만날 수 있는 기획전시 땅, 쌀, 삶, 개화도 간척사에서는요. 개화도와 관련된 흥미로운 전시물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. 그분이 이 개척반으로 참여를 직접 하셨거든요. 진짜요? 개화미라는 것이 만들어지기까지가 이제 좀 오래 걸렸습니다. 이게 기술도 발전이 되고 품종 개발도 되면서 이제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말 그대로 풍어풍윤제를 지내던 오랜 세월 바다와 함께한 섬이었지만 이제는 풍요로운 땅이 된 개화도.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과 멀지 않은 곳에서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. 개화 간척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로 향했는데요. 지금 걷고 있는 곳이 예전에는 바다였다는 거네요. 그렇죠. 아주 오래전 일이라고 해도 땅을 밟는 기분이 남다르더라고요. 이야, 여기 사방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저기가 제가 아까 봤었던 그 개화 간척지. 저쪽이 원래 외땀 섬이었고요.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다였는데 이제 간척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눈앞에 펼쳐진 망망한 들판이 바다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는데요. 이런 광활한 대지를 또 간척 사업으로 읽었다니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요. 역시 박물관에서 되게 보고 온 것과 그냥 제가 안 보고 온 것이랑 다른 것 같아요. 딱 보고 오니까 딱 머릿속에 데이터가 들어가잖아요. 저기가 섬이었고 근데 여기 원래 바다였는데 이렇게 됐다. 야, 볼수록 신기한데요. 국내외 간척의 역사와 문화 기술을 알아가고요. 개화도에서 새만금까지 간척지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에서 알아가는 즐거움을 여러분들 모두 느껴보세요.